움직이는 온돌방. 세계 최초의 온돌 열차를 탑승한 미국 여행객. 그는 이 열차에서 느낀 감동을 미국 전역으로 퍼뜨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통과 기술이 융합된 이 혁신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서와 문화가 담겨 있었는데요. 과연 이 남자는 온돌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도 한국의 온돌에 대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브루클린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작은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사실 단순한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건축 트렌드와 기술을 배우고자 세계 각지를 다니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번 한국 방문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로 남게 되었어요. 첫날부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가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젊은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도와줬던 일도 있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제 일정표를 살펴보다가 온돌 열차라는 낯선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특별히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며 적극 추천했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대단한 경험일까 싶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는 거, 뭐 대단한 건가? 미국에서도 바닥 난방 시스템은 꽤 흔하거든요.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했던 저의 고정관념은 온돌 열차에 탑승하고 나서 산산조각이 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역에서 세계 최초의 온돌 열차에 탑승했는데요. 열차에 발을 들이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진 건 훈훈한 바람과도 같은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는 그저 따뜻한 바닥만이 아니라 전체 공간에서 사람을 감싸는 듯한 아늑함이 느껴졌어요. 승무원이 직접 만든 따뜻한 차를 손에 쥐고 바닥에 앉아보니 그 온도와 공간이 마치 누군가의 집 안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주더군요. 열차의 벽에는 온돌의 역사와 원리를 설명하는 사진과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온돌이 한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 왔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가장 감명받은 부분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문화 그 자체였고 이 기술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정을 전해주는 다리와 같다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열차에서 만난 한 한국 어르신은 제 머리를 한 대 때리는 듯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술이 아니에요. 추운 겨울 가족들이 한 곳에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장치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온돌은 그냥 난방이 아니라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어릴 적 뉴욕의 겨울날 벽난로 앞에 앉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떠올랐어요. 다만 한국의 온돌은 그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산 깊숙이 스며든 느낌이었습니다. 열차의 목적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이동하는 내내 창밖으로 펼쳐진 설경과 함께 온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열차 내부에서 또 다른 특별한 체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온돌의 원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작은 워크숍을 준비했더군요. 열차의 한 구역에 마련된 시연 공간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온돌 모형이 소개되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구들장, 아궁이를 통해 들어오는 열기, 그리고 그 열기를 집 안 곳곳으로 퍼뜨리는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심함과 배려를 담아냈는지였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던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돌은 단순히 효율적인 난방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와 방식도 모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전통 온돌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따뜻함을 줄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의 한 종류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온돌 열차에서는 또 다른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했어요. 전통 한옥을 재현한 공간에서의 짧은 휴식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직접 온돌 위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찾으려던 것이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디자인과 따뜻한 정서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기술을 꼭 미국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 그 순간은 단순히 한국 방문 중의 작은 경험처럼 느껴졌지만 앞으로 제가 어떤 여정을 걷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이미 제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열차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온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온돌은 단순히 한국 전통 가옥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화된 기술로 아파트나 대규모 건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것인가 싶었죠. 사업가로서 저는 즉각적으로 온돌이 미국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이미 다양한 난방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온돌의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까지 포함한 방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왜 미국에는 이렇게 사람을 감싸는 따뜻한 난방 시스템이 없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 중 저는 시간을 내어 건축 기술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한 한국 기업의 임원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온돌 열차에서 느낀 감동을 이야기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씨처럼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온돌이 단순히 난방 기술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의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보다 자세히 배우고자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특히 한 젊은 기술자는 온돌의 생태적 장점에 대해 설명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온돌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환경에도 좋아요. 동시에 자연에서 온 재료를 많이 사용하죠. 온돌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단순히 따뜻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온돌을 미국에 소개할 수 있다면 단순히 한 가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이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단순한 사업 계약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온돌의 철학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제 머릿속은 온돌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문화적 가치를 포함해서 전달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이 끊이지 않았죠. 단순히 기술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온돌이 가진 인간적이고 따뜻한 본질을 미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회사를 통해 대박을 터뜨릴 만한 온돌 관련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 먼저 주변 지인들에게 발표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첫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한국의 온돌이 정말 좋은 기술인 건 알겠어. 그런데 미국은 건물 구조가 다르고 난방 시스템도 이미 잘 갖춰져 있잖아. 굳이 이걸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처음으로 마주한 장벽에 조금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 열차에서 들었던 한 어르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온돌의 진짜 가치는 따뜻한 바닥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란다. 그 말을 되새기며 저는 방향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대신 온돌이 가져다줄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가족들이 온돌 위에 둘러앉아 교감하고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모습, 아늑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 이런 접근은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건축업계 친구가 제 아이디어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제임스, 이거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우리 파일럿 프로젝트로 작은 커뮤니티 하우스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그 제안에 저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온돌을 설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시범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며 프로젝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단체와 접촉했어요. 결국 뉴욕 외곽의 한 소규모 커뮤니티 하우스에 첫 온돌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그곳에서의 체험 행사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작은 발걸음이 시작된 온돌 프로젝트는 제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뉴욕 외곽의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열린 첫 온돌 체험 행사는 생각보다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처음으로 바닥 난방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참가자들이 한옥에서나 볼 법한 전통적인 온돌 구조와 현대적인 온돌 시스템을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했죠.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면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참 좋아하겠네요. 이게 한국에서 유래된 거라고요? 너무 독특하고 실용적이에요. 단열도 잘 되고 에너지 효율도 높다고 하니 환경 보호에도 좋겠어요. 물론 체험 후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몇몇 회의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가정이 카펫을 사용하는데 온돌이 이런 환경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온돌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저는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물론 초기 설치 비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이 될 겁니다. 또한 카펫이 깔린 공간에서도 온돌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이 아니라 생활의 품질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날 이후 커뮤니티 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고 부모들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은 온돌이 단순히 난방 기술을 넘어선 소통의 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온돌 프로젝트를 더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온돌을 소개하고 싶었기에 건축업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체험 행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온돌의 역사, 한국 문화와의 연관성, 그리고 현대적인 적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첫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참가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온돌에 대해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 저도 제 집에 온돌을 적용해보고 싶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넘어 한국의 온돌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일이었으니까요. 온돌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와 체험 행사를 통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동시에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몇몇 건축업계 관계자들은 온돌이 미국 주택 구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인데 온돌을 설치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이미 유사한 기술들이 있는데 굳이 한국 온돌을 사용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반대에 직면하면서 저는 제 계획이 단순한 기술 도입 이상의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돌이 단지 따뜻한 바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공간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술임을 설명해야 했죠. 그러던 중 온돌 프로젝트를 실제로 적용한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설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던 겁니다. 바닥 구조가 온돌 열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제임스, 이 상태로는 온돌이 미국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거예요. 협력업체의 기술자가 이렇게 말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온돌 열차의 개발 과정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온돌 열차도 처음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몇 번이나 좌절할 뻔했어요. 하지만 작은 부분을 개선하면서 결국 성공했죠. 전통을 현대화한다는 건 늘 쉽지 않지만 노력하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온돌 기술자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기존 미국 건축 구조에 맞는 새로운 설치 방식과 열, 분배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온돌의 매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 하우스를 직접 지어 공개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하우스의 온돌 시스템은 다시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이를 체험한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난방비도 절약되고 집 전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아늑해졌어요. 온돌 덕분에 겨울이 기다려지다니 정말 놀랍네요. 온돌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히 지역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커뮤니티 하우스 문제를 해결한 후 저는 프로젝트를 더 넓은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 뉴욕 시내에서 큰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온돌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와 함께 온돌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기술이 아닌 한국 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시회장은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전통적인 온돌의 역사를 설명하는 공간으로 구들장, 아궁이, 전통 한옥의 구조를 재현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공간으로 실제로 따뜻한 바닥에 앉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행사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전통 온돌 세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들장이 어떻게 열을 전달하는지 신기하게 관찰했습니다. 한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엄마,
여기가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처럼 생긴 거야? 너무 멋지다. 현대식 온돌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온돌 위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저는 행사장을 돌며 참가자들에게 온돌의 장점과 문화적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러다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이건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기술 같아요. 저도 이런 공간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 저는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뉴욕의 한 유명 건축 잡지에서는 한국의 온돌을 주제로 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로컬 방송국에서는 제 온돌 프로젝트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에서 제가 처음 만났던 온돌 열차의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온 일이었습니다. 제임스 씨, 당신의 온돌 프로젝트가 미국에서도 잘 되고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열차가 당신을 통해 이렇게 멀리까지 갔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온돌이 단순히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바닥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온돌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삶의 품질을 높이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따뜻함은 이미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온돌 프로젝트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오가며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온돌 세미나는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캐나다의 밴쿠버까지 확대되었고, 온돌을 체험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환경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시카고의 한 세미나에서 만난 젊은 커플은 온돌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첫 집을 장만했어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고민하던 중 이 세미나에 왔는데 온돌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선택 같아요. 그들은 세미나 후에도 제게 연락해 온돌 설치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온돌을 설치한 몇몇 가정은 바닥에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온돌 위에서 가족들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에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진 가족 중심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상징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온돌이 공존하는 모습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뉴욕의 한 건축 포럼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이지만 동시에 현대에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적 시스템입니다. 문화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사례는 드뭅니다. 온돌은 단순히 기술의 수출을 넘어 문화 교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온돌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높은 설치 비용과 기존 난방 시스템과의 조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처음 온돌 열차를 탔을 때의 감동을 떠올렸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온기 이상의 것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닿는다면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온돌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저는 미국 환경에 맞는 온돌 개선 방안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특히 더 가볍고 설치가 쉬운 모듈형 온돌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이 기술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상업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온돌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몇 년 후 저의 온돌 프로젝트는 단순한 세미나를 넘어 온돌 브랜드로 발전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온돌의 현대적 기술과 전통적 가치를 함께 소개하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온돌을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방식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온돌 열차를 만든 개발자와 만나 그동안의 여정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그와 함께 다시 온돌 열차에 올라타니 제가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온돌이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제임스 씨, 당신 덕분에 온돌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에서 시작된 온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온도를 통해 따뜻함을 나누고 문화를 교류하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시하는 일이었죠. 여러분도 언젠가 온도를 체험할 기회가 있다면 단순히 바닥의 따뜻함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정서와 이야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온돌이 전하는 따뜻함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니까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납니다. 여러분도 온돌처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